근데 시장 금리가 작년 11월부터 한 1%, 100bp 정도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엄청나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막혔던 회사채죠. 이거를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 크레딧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금 담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미래를 좀 뭐랄까 좀 내다본다고 해야 되나? 특히 이제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라든가 신용 전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내다보고 채권 발행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회사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질 날이 올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신용 경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PF 대출 문제가 점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총선 지나고 나서 좀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때 자금 시장이 메말라지면은 기업들은 자금을 못 구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중 금리가 한 100bp 정도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채권 담당자들이, 자금 담당자들이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용 경색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난 큰 충격파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뭐 빚내서 주식 투자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그런 기관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요. 특히 부티크라든가 다양한 기관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 특히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100% 레버리지를 일으키신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어떤 걸 봤냐면 해외 투자자가 600%? 600%의 그 채권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매매하는 걸 봤거든요. 게다가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밑바닥 경제가 사실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상업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서브프라임이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비중이 5%밖에 안 됐어요. 5%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연쇄적으로 도미노 또 말씀 제가 드리죠. 도미노 현상이 일으키면서 전체 시장이 다 무너졌었고, 완전 신용경색이 있어서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건실한 기업들도 돈이 없게 되면 흑자도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가 그렇게 2008년 8년 9월이죠. 시장의 크래시가 확 하고 떨어졌던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겨울이라고 해야 되나요? 윈터 스톰인가? 그거를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업들은 미리미리 겨울이 오기 전에 도토리를 굉장히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버핏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현금이 지금 203조, 204조 정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살만한 주식이 없다. 다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토를 달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퇴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은 버핏처럼 해야 된다.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잃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직장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나이에 직장을 들어갈 만한 데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막막한 거고, 그리고 AI 시대에 블루 칼라들은 물론이고 화이트 칼라들도 이제 다 쫓겨나가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제 회사 동기들이 아직까지 잘 붙어 있긴 해요. 근데 단톡방에도 이제 맨날 얘기를 하는데, 아, 이 친구들이 퇴사하게 되면은 나중에 뭘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서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야,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도 퇴사하기 전에 화장품도 만들어 보고 연고도 만들어 보고 옷도 런칭을 해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커피 바리스타도 한번 따봤고 아마존 셀러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결국엔 저는 이제 제일 잘하는 게 주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하다 말았죠. 그 외에도 되게 해본 게 되게 많은데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접었거든요. 미국에 가가지고 돈을 한 50억 정도 펀딩을 받아가지고 꽃자판기를 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저 데이팅 앱도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도 모으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역시나 그때 안 하길 잘한 게 지금 데이팅 앱들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거 안 하니까. 팬데믹 끝나고 나서 안 하잖아요. 그때 와 그것도 그거야. 붐이 일어났을 때 저도 그 붐에 편승을 하려고 했었는데, 야, 그때 했으면은 고점 잡은 거지. 그때 당시에는 프로그래머들 몸값도 되게 비쌌는데, 엄청나게 비쌌는데, 파트타임도 4천만 원 달라고 하는
때였거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거기다 돈을 매달 1억씩 태웠다면 1억 태웠다면은 그 돈은 다 날아갔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사업도 주식이랑 되게 비슷하구나. 부음 있을 때 남들 PC방 오픈하고 뭐 무슨 가게 오픈하고 만화 가게 오픈하고 노래방 오픈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따라가면 망하잖아요. 카페벤에 같이 뛰어들면 망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미리미리 해서 선점하던가 아니면 다 망하고 나서 이거 헐값 사가지고 크게 짓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요. 저는 1330원 지금 뭐 이 가격대가 뉴 노멀이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좀 쭉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바뀌려면은 한국의 펀더멘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의 펀더멘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역 흑자인데 무역 흑자가 올해는 작년보다는 낮겠지만 결국에는 예전처럼 정말 엄청난 무역 흑자를 끌어들이는 가공무역의 나라로서의 특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특히 미국 시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가장 큰 캐시카우, 그 외화머리 국가였던 중국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자동차 안 팔리지, 핸드폰 안 팔리지, 석유화학 안 되지,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지들 이제 다 만들지. 우리나라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요, LCD 같은 경우에는 40%대 점유율이었는데 지금 6%로 떨어졌고요.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LCD보다는 OLED 같은 거 이런 쪽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3년 지나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 주식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획기적으로 올라오려면은 결국엔 반도체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반도체였었고 지금 3나노 공정은 실패를 삼성전자가 하면서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시가총액도 거의 언젠가 삐까뻔쩍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지 않았나요? 지금 TSMC가 600조, 700조 정도 하는 것 같고 그 삼성전자는 400조 좀 안 되나? 뭐 정도에서 움직인 것 같은데 예전에 비슷했거든요. 400조 대, 300조 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차이가 벌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상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시 반도체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필요한 분량만큼의 반도체는 우리가 다 만들겠다. 자금률 100%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누구를 밀어주냐면 인텔을 밀어준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삼성전자 죽이기구나. 삼성전자 견작이구나. 앞으로 전쟁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서 약간 배제시킨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뭐 미국이 한국 기업들 뒤통수 친 거는 한두 번도 아닌 거고, 그리고 사실 라인 하나 까는데 반도체 하나 까는데 10조 정도가 드는데 미국에다 깔면서 30조 정도를 투자를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영업 기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달라고 하니까 진짜 완전 호구된 거예요. 삼성전자가.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뭐 배터리에 대한 지원,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에 대한 지원 이런 거 없잖아요. 진짜 자기들 나라에 다 지원하라고 해놓고 나서 뒤통수만 치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믿을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환율이 정상화되려면 결국에는 3나노 공정이 성공이 돼야 돼요. 삼성전자가. 이게 안 되면은 한국은 미래가 되게 불투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이 밀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중고장대한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각국이 다 이제 온쇼링을 통해서 자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왜냐면 팬데믹 때 그 같이 그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다 지금 짓고 있잖아요, 자기 나라에다가. 그래서 애들이 못 지을 만한 것들 딱 보면은 3나노 공정이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환율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1150원대에서 1330원대까지 빠졌는데 어떻게 1200원대라도 올라가려고 하면 3나노가 어느 정도 성공해서 무역 적자를 어느 정도 반가이까지 못하게 됐지만 20-30%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전체적인 산업들이 대부분 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그래서 1330원대, 50원대 이 가격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작년부터 제가 했던 얘기를 지금까지도 같은 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작으로 너무 제가 뭐 안 나온다 하는데, 아니 라이브 제가 한 번 하면 2시간 반 3시간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주식해야 되는 얘기 다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저랑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더 잘 돼요. 그래서 되게 솔솔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아무도 없는 이런 데서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말도 더듬고 단어도 막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러는데 라이브 보세요. 라이브 보면 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시는 게 다 합니다. 사실 지금 한 얘기들도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라이브 때 했던 이야기들, 단톡방에서 이야기했던 얘기들을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덜 정리된 상태에서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자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사람들이 버핏한테 혼수를 둔 시대예요. 야, 버핏 정도야 뭐 집중 투자하면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개인들이 기고만장하게 할 때가 늘 시장의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유롭게 시장을 관망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단톡방도 그렇지만 막 돈을 막 지금 막 어떻게든 벌어야겠다, 올라가는 장에서 막 어떻게 따라가서 10%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투자를 옛날에 했었지. 옛날에는 했었죠. 근데 지금은 아닌 거고, 그리고 하락장을 예측을 하고 숏을 쳐가지고 그걸 더 먹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퇴해 보시면 알아요. 어떤 캐시플로우도 없는 상황에서 은퇴 자금만 딱 있어. 그것도 주식 계좌에 있어. 가장 무서운. 여기 남미에 있는 그 강도들보다요, 주식시장이 더 무서워요. 남미에서는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차 한 대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목숨만 살려준다면. 근데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2, 3천만 원 쉽게 다 잃어보셨잖아요. 5천만 원 잃어보신 분들도 있고, 1억 잃어보신 분들도 있고,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 주식시장이 더 무서운 거를 여러분도 몰라요. 이렇게 무서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깨지고,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2억, 3억씩 깨지고, 5억씩 깨지고, 이거는 제가 뭐 부지기수 많이 봤어요. 그래서 버핏한테 훈수 두실 시간에 책 읽으시고, 복귀하시고, 투자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제 채널을 보시지도 않기 때문에 소기의 경일기긴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4부작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제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다시 이제 비디오를 켜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때 이틀 뒤에 내일 오늘이 지금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인가? 토요일이네요. 일요일 날 저녁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4부작이라서 아마 수요일 날 나오겠구나. 아무튼 라이브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